1946년에 기존의 전문 학교들을 전부 다 대학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보성 전문학교는 고려대, 연희 전문학교는 연희대, 이화 전문학교는 이화여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당시의 토지 교육에 따라서 토지를 뺏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주들이 사립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립대학이 한국에 난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과 20개의 전문학교 중 3분의 2 정도가 경성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그때부터 당시에도.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1952년에 이승만 정권이 각 부에 거점 국립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점 국립대가 195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 신설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들이 신설되는데요. 1952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자 연세대 총장 출신인 백낙준 장관이 주도를 해서 1도 1국립대학안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1974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산업정책과 연결을 했는데요. 대학과 2차 산업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이 교육 지옥이 된 거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한 수능이 시작될 때 무렵 학력고사 세 때는 뭐 저보다도 윗세대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뭐 TV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 대학 입시에 대한 것들이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그때쯤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중에도 이제 교실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맞다.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됐어. 그걸로 좀 좋게. 그래요. 맞아요. 그때쯤 아닙니까? 그렇죠. 90년대부터 대학이 보편화되죠. 95년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5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야, 대학 진학률이 꽤 높네. 83%? 1996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설립 중칙주의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대학 설립 준칙안은 학교토와 강의실 등 시설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우선 시설을 갖추는 데 기준이 되는 학생 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5,000명에서 1,000명이 됐습니다. 설치학 가수도 제한이 없어져 한 학과만으로도 대학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 낮은 대학들이 특히 지방에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역 대학의 소멸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들은 그 당시에 대학 설립 중칙주의에 의해서 생긴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대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왜 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남들이 가니까 갔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야, 그 대학은 나와야지 이럴 때여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적당히 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그냥 골라서 그냥 갔던 것 같은. 저는 대학 가면 이제 수능 공부 안 해도 되고 연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까? 하여튼 되는 사람만 되더라고요. 그것도 경쟁이더라고요. 애들이 까졌다니까. 저는 개그맨이 되기 위한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과요? 코미디학과 뭐 이런 거? 방송연 예. 개그맨 되고 나서 들어간 거 아닌가 혹시? 아닙니다. 개그맨 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분도 좀 다르시네요. 여러분의 답변 속에 대학의 역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엔 지휘 권력과 창조 권력이 있습니다. 지휘 권력이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령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창조 권력은 새로운 지식, 인재, 경제, 사회를 창조하는 역할을 대학이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대학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나 어딘지 알았는데. 유럽에 있지 않을까? 이탈리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에요. 중세? 네, 슈카님이 맞습니다. 와. 이름은 몰라요, 이 어딘가요? 사람도. 최초의 대학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입니다. 물론이냐? 이 대학에서 처음 생긴 학과가 법대인데요. 학생들과 교수들은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대나 의대를 가듯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 1810년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베를린 대학의 창설입니다. 이전의 대학들은 학벌을 주는 지휘 권력으로서 기능했다면 1810년 세워진 베를린 대학은 새로운 사회, 지식, 경제를 만드는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헤겔,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 베를린 대학을 따라서 독일의 모든 대학들이 창조 권력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는 안 봤지만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네, 원자폭탄. 원자폭탄. 봤습니다. 그렇죠. 오펜하이머는 하버드에서 학사를 받았는데 어디서 박사를 베를린에서 받았는지 받았습니다. 땡. 거기가 아마 선생님, 맨날 그렇게 얄밉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좀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애정이 닫아서 딩동땡. 좋네요. 아니 거기 아마 독일 괴팅겐 대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이젠베르크도 만나고 뭔가 네, 그렇습니다. 역시 아나운서. 20세기 초까지 독일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대학들은 박사학위만 수여했고 미국 대학은 학사학위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미국 학생들이 독일에 1만 명 정도 유학을 갔습니다. 오펜하이머도 똑같이 학문을 위해서 독일 대학으로 유학을 갔던 거죠. 그래서 독일 대학이 왜 세계 최고인지를 미국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이 지휘 권력에서 창조 권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연구 중심 아니면 뭔가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공부하는 그런 기능이 좀 강화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발명품들은 대학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어떤 걸 기대할까요? 정답은 취업입니다. 그럴 수 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항상 취업률을 네. 대학 그 홍보 자료에 맞아요. 넣더라고요. 맞아. 자, 제가 가져온 초등학생 시가 있습니다. 수지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덟 살. 8살의 꿈. 나는 뭐뭐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야. 공유제 대상. 와, 이거 완전 반전인데?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미용사인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약간 부모님의 기대, 뭐 사회의 기대. 결국은 미용사가 되고 될 싶다. 거다. 8살. 아니 저는 저기서 대단한 게 8살이 민사고 국제중 하버드대를 누구에게 들었을까? 그래, 맞아요. 맞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아유. 이 동시는 2013년에 발표된 건데요. 10년이 지난 현재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정말로 이 아이가 국제중 민사고 하버드 되면은 거기서 미용사가 아니라 누가 봐도 거기서 의대나 법대. 그죠? 의사거나 뭐 변호사, 판검사 뭐 이런 걸로 바꿨을 것 전문직으로 같거든요. 갔을 것이다. 정치인. 선생님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이 명문 대학이 학문의 정당이나 미래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라 나 어디 나왔어 하는 이 타이틀, 타이틀이라는 게 이게 변함이 없다라는 게 참 맞아요. 슬프네요. 네. 안타깝지만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인 동시에 지식 경제의 엔진이기도 합니다.